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상무 전 위원장님을 대담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이상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요즘엔 뭐 다른 직함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네, 요즘은 저희 정년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네.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을 담당하는 공익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네, 조정 담당. 조정 담당 네. 공익위원. 네. 그거는 뭐 비상근으로 그런 조정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가셔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눌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또 네. 노학 무슨 뭐 이런 네, 게 있어요. 아, 노동자들과 대학과 네. 뭐를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게 있나 봐요. 네, 제가 그 2004년도에 네.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장을 할 당시에 네, 대학과 지역의 노동이 네, 좀 만나고 서로 교류하면서 네. 대학에는 노동을 알리고 또 노동한테는 어떤 대학의 그 교육을 알려서 좀 상호 발전하는 이런 과정을 갖기 위해서 한신대학교하고 네. 그 노학 특별위원회 사업을 이제 MOU를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다 제가 이제 현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018년도에 경기도에 이제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가 노정교섭을 하는데 노정협약을 하는데 제가 민주노총 경기도 본부의 노학 특별위원장직을 맡아서 대학의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하는 그러한 사업을 이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 사석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노동운동을 해온 경력 굉장히 길잖아요. 그 긴 역사 가운데 아주 보람 있었던 일 두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이제 뭐 엄청나게 그 온 세계가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에서는 그분들이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하는 기간 동안 돈을 안 내도록 하는 이 공공의료의 아니면 핵심일 거라고 보는데 이런 역할을 하신 것이 보람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예. 그 사회생활을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하다가 1989년 5월 달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이제 1989년 7월 1일부터 전국민으로 확대되는 그 시기에 지금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당시에는 이제 지역의료보험이었습니다. 거기에 입사하게 돼서 입사해서 그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료보험의 그 운영 방식이 지역의료보험이라고 227개의 지역조합과 또 154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으로 나눠져 있고 또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험이 따로 있고 연합회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전체 국민을 대상하고 있는 이런 의료보험의 운영 방식이 조합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으로 해서 당시에 노동조합을 만든 우리 그 지역 의료보험 노동자들이 이 제도의 통합을 걸고 10여 년을 같이 함께 투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이 제도의 운영 방식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바꿔내서 지금의 이제 의료보험 급여가 확대되고 또 재정의 건정성을 이루고 해서 실제 이러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나 이런 때 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로 성숙시킨 것에 대해서 그 현직에 있을 때 지금까지도 가장 큰 보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 지금은 건보공단이라고 하는데 어디 오산 어디에서 근무했었죠? 그 당시에 저는 근무를 이제 그 시흥군에서 출발을 해서 시흥이 군이던 시절에 네, 군이었던 시절에 연세가 많으시군요. 아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흥군이 이제 3개시로 나눠졌을 때 이제 그 시흥 군포 의왕 나눌 때 저는 이제 군포시로 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1996년부터 이제 그 지역 의료보험 노동조합에 경기 인천 본부장을 맡아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직을 마쳤을 때는 이제
오산에서도 근무해봤고 화성에서도 근무해보고 했었습니다. 아, 오산, 화성 이런 데. 그리고 아마 오산이나 이런 데 근무할 때부터 내가 알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전에는 잘 모르고. 네. 예. 노동운동에 아주 경기도 지역의 거두예요. 그리고 이런 인물이 이제 전국 단위로 공공운수노조, 거기는 이제 건보공단뿐만 아니라 공공 관련한 서비스 관련한 대부분 것과 그다음에 운수니까 이제 뭐 자동차, 화물, 물류 이런 쪽하고 다 연대하는 엄청난 조직이죠. 네. 뭐 그 모든 노동조합이 다 네. 역할이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한 네. 보람이 다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공공운수노조는 사실 우리나라 사회 공공성에 대해서 예. 사회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과 그걸 지켜내는 것 예. 그런 조직들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위탁받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라든지 예, 예. 뭐 그 지방 정부로부터 하는 뭐 지하철이라든지 예, 이런 운수 부문 그리고 또 우리나라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 그리고 이제 전력 건강보험, 연금, 가스, 이런 에너지 예, 관련한 예. 부분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예. 그 밀접하게 국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영역에 이제 노동조합들이 모여 있는 데가 이제 그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국립대 병원들이 예. 그 병원의 영유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예.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그 노조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의료는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네, 그 보건의료노조라고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가 이제 따로 있는데 거기는 이제 사립대 개인병원 중심으로 돼 있다 하면은 여기 공공병원들은 공공병원 이제 국립대병원은 이제 예. 거의가 다 공공운수노조로 공공운수노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주의료원 그 홍준표 때 폐쇄하고 그럴 때는 거기는 이제 보건의료죠. 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 쪽이었고, 예, 그랬었군요. 그 하여간 공공운수노조의 이제 위원장도 지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신다고 그래도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그럴 거예요. 노동운동 그러면 그냥 이제 머리띠 두르고 뭐 그 이제 투쟁이나 하고 막 이러는 그런 거로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렇다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서 뭐 빗나가거나 무슨 이렇게 변절하거나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원칙을 다 지켜가면서 굉장히 온건하게 합리적인 운동을 해오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가깝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 알아주시는데 네. 다른 분들은 민주노총에서 이제 노동운동 오래 했다 그러면은 네. 특히 이제 이 경기 지방노동위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과거에는 근로자위원회로 노동자위원회로 네.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네. 민주노총 사람인데 그렇게 합리적이고 아니면은 그렇게 뭐 그 온순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왜 이 왜곡되게 민주노총 노동운동 열심히 하는 분들은 제가 본 사람들은 다 합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건데 합리적이고, 사실은. 건강하게 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래. 그래. 어쨌든 하여간 그런 이상무 위원장님이 지금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본부장을 하시던 분인데 거기에 이제 특위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은 특위 위원장, 노학특위. 그래서 노동자들이 대학을 알고 대학이 노동을 이해하고 하는 이런 그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계셔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 이재명 도지사님과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뭐 MOU를 뭐 체결해서 지금 대학에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해달라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몇 년 전부터인가 봐요.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나요? 네, 제가 이제 건강보험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2018년에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예, 2018년에. 네. 그 정년퇴직을 하고 있는데 그 경기본부의 노학특위가 과거에 있었던 노학특위가 있었는데 실제 그 활동이 이제 좀 미미해진 걸 알고 제가 자원을 해서 노학특위장을 좀 할 수 있게 자원을 했고 노학특위장을 맡아서 이제 경기도와 노정 교섭을 하는데 대학의 노동인권 강좌를 좀 개설하는 걸 의제로 넣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받아들여져서 됐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도지사가 되면서 경기도에
노동과가 있던 걸 노동국으로 승격을 시켰고 그리고 노동국 안에 노동권익센터도 신설을 하고 그리고 공약에 보면 이제 노동 존중이라는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지역에 와서 보니까 실제 그 고등학교 학생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강좌 뭐 이런 교육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실제 곧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대학에는 제 경험으로 봐서도 대학에서 노동 관련한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습니다. 저도 없어요. 오히려 경제학과나 경영학과에서 이제 고용관계론이나 뭐 이런 쪽에서 조금 보긴 하지만 거의 사실은 노동 우선이보다는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인 것이고 그래서 각 대학에 그걸 좀 타진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잘 아는 교수님들하고 그랬더니 필요하다는 데 이제 의견 받고 해서 그 의제를 같이 넣어서 이제 협상을 하게 했고 그래서 그 2018년 11월부터 이제 진행을 했다. 2019년 5월달에 이제 그 합의가 돼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 실제로 그런 대학에서 노동인권 강좌가 개설된 것은 작년부터네요. 2019년. 9년. 그래서 그때 그 지금 뭐 어떻게 평가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도에서도 그렇고 예산은 도에서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을 도에서 대고 그다음에 강사를 누가 뽑습니까? 대학에서요. 대학에서 강사를 뽑고. 그러면 그 강사의 강사료를 주는 거네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그리고 수강생은 몇 명 이상 모이면? 수강생의 제한은 사실 없는데요. 보통 한 30명 정도를 그 학교에서는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강인 경우는 뭐 숫자에 관계없는데 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교양 과목으로 그 30명 정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이 수강하고 있는 것도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수강생이 너무 적어서 폐강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경기도가 그거를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교양 과목을 개설하면은 그 20명, 25명이 안 되면 폐강이 돼 버리는데 여기에는 그걸 안 하도록 했어요. 안 하도록. 수강생이 적더라도 하여간 강사료는 다 줄 테니 폐강하지 마시고 그 적은 수 학생이라도 노동 인권 문제를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공부도 학점도 받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몇 개 대학이 참여를 2019년도에는 3개 대학이 응모를 했는데요. 그 경기도가 이제 이게 처음이라서 예산을 2개 대학 거밖에는 확보를 못 해놔서 그래가지고 아깝게 1개 대학을 못 했어요. 그래서 2개 대학만 어렵게 제가 3개 대학을 그 섭외를 했는데 한신대학교하고 평택대학교만 이제 하고 2019년도에는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는 경기도가 10개 대학의 예산을 세우고 10개 대학으로 확대하자라고 해서 이제 했는데 이번엔 제가 또 이제 9개 대학밖에 섭외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대학을 놓쳐서 그 10개 대학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학에 이제 학기 시작하는 거 이런 준비하는 것들이 지금이 8월이잖아요. 지금쯤 이게 그 확정되지 않으면은 내년도에 개설이 안 되는 걸 알아서 그래서 이달 8월 20날 그 여러 대학을 그 경기도가 초청을 해서 워크숍을 합니다. 그 경기도가 나서서 이제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기도가 경기도에 있는 모든 대학에 오십시오라고 이제 초청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한신대 다목적 그 늦본관 한신대 늦본관 다목적 홀에서 지금까지 진행한 대학에 대한 평가, 그리고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 또 진행한 대학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 같이 알리고 또 아직 진행하지 않은 대학들 관심 있는 대학이 와서 듣고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기도 차원의 평가는 그러면 그날 공개가 되는 걸 테고 민주노총 차원에서도 그 평가를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언제 공개가 됐나요? 아니면 언제 공개되나요? 그 자리에서 같이 공개되나요? 같이 공개가 될 거고요. 그
이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상당히 이 성과가 있는 사업이고 예. 또 아주 유의미한 사업이다. 아. 해서 이것을 그 민주노총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하자라는 것이 이제 경기도 본부의 의결된 내용입니다. 의결 기구에서 그거까지 예, 결정할 예, 정도로 그래서- 특위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네, 제가 이제 제안을 했고, 제안을 했고.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제 각 그 광역 시도의 민주노총 각 도본부들이 도본부가 있으니까 있죠. 예, 예. 거기도 그 해당 그 지자체하고 예, 예, 그런- 해서 이런 것을 해서 예. 실제 대학생들이 사회 나와서 노동을 제대로 알고 가서 일하고 예, 예. 노사 관계에서도 그래서 어떤 그 원활한 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게 예. 이런 사업을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딱 들으면서 떠오른 거는 사실 민주노총 총연맹 같은 데서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해서 교육부나 뭐 노동부나 뭐 이런 데 하고 해서 이런 노동인권 교육을 유치원부터 대학 원생들까지 이거 모든 교육기관에 이거 적용하도록 해라 이런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면 좋죠. 그렇죠. 교재도 만들고. 예, 교재도 만들고, 예, 예. 만들고. 지금은 뭐 각 대학의 교수들이 그냥 각자 나름대로 그렇게 그 표준 매뉴얼이나 이런 게 없이 그동안 노동운동을 해오신 분들이나 연구해 오셨던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본인의 시각에서 이렇게 하는 정도로 다 이렇게 가서 강의하실 텐데 아직 초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선 그래도 이 노동인권 강좌를 그 기후 교양 과목으로 해서 이제 계속 했던 대학이 이제 주변에 한신대학교가 이런 사업 있기 전부터 하고 있어서 그 대학에서 했었던 것들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공개해주고 그리고 이제 특강인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영역에서 노동만이 아니라 뭐 성소수자라든지 여성 또 그 인권, 장애인, 장애인권 뭐 이런 여러 분야에서 이제 학생들이 사실은 듣기 어려운 사회 집안 문제들을 이렇게 좀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게 각 대학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놓고서 진행하는 걸 봤습니다. 특히 저는 그 필수 과목으로다 그런 노동 인권 이런 거를 사법연수원에다 지금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변호사 된 사람들 제가 이렇게 민변에 계신 분들도 사법연수원에서 그런 걸 안 다루니까 그 뭐 선택 과목으로 넣어놔도 그거 하면 돈이 안 되니까 변호사에도 그래서 그걸 다들 외면하고 있고 노동법도 잘 모르고 변호사들도 막 이제 그런 게 많아서 사실 그런 쪽에 그런 이게 사법 개혁하고 할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회가 발전하고 그 우리가 과거하고 다른 세상을 산다는 것은 실제 인권 속에 노동, 장애, 여성 모든 차별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법으로는 돼 있지만 법으로는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하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대학 그 우리나라 사회 교과 과정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교과 과정에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삶을 사는 필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국의 사례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런 것들이 있고 고등학교 수업에는 노사 간의 교섭하는 전략 전술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나라들 모둠을 나눠가지고 너는 사측 너는 노측 이렇게 해서 협상해봐 이런 걸 그걸 실습으로 해보는 거죠 학생들이.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또 과거로부터 이제 뭐 집약적인 경제 성장이나 뭐 이런 것 그런 것들 군사 독자 문화도 있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노동의 얘기를 하면은 불운시했고 또 지금도 뭐 노동 그러면 특히 민주노총 그러면은 민주노총 아까도 하셨지만 저렇게 합리적이고 뭐 유순하고 뭐 그런 사람이 민주노총이야 할 정도로 뭐 민주노총 따로 뿌리라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들 인식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뀌어야 될 문화인 거고요. 또
우리나라는 재헌헌법 속에서 노동 상권이 이미 네, 그 네. 당시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민의 권리로 헌법에 보장되는 그것을 그 실현하는 것을 네. 아주 그 부당하게 아니면은 사회 악으로 네. 이렇게 규정을 해왔죠. 사실은 네. 네. 이 민주정부가 들어서기 전 그 전까지 예, 보면 예. 지금도 또한 뭐 우리가 사회가 자본주의의 그 사회로 이렇게 많이 가다 예. 보니까 노동과 자본이 이제 대립되는 관계에서 그로 해서 네, 자꾸 그런 것들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예. 건강한 민주사회라고 한다면은 대등한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그 예. 예. 법의 보호라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 우선 이재명 지사님이 이걸 추진해 오다가 지난번에 대법에서 뭐 판결이 잘못 나왔으면 내년부터는 사라질 가능성도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도적인 틀이 딱 잡혔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해놔도 뭐 그 법을 바꿔가면서까지도 이제 하려고 하는 애들이 없애려고 하는 애들이 또 나올지도 모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경기도의 조례로 네. 예, 특별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 없어지기 예. 어려울 테니까. 예, 그래서 지금 각각의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경기도가 경기도에 있는 대학의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조례라고 하는 네, 이것을 예.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리 그 특위 회의에서 네, 예. 그런 결의한 바가 있고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조례를 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건 조례니까 예, 예, 법을 만드는 건 국회고 예. 예. 나중에 하여간 국회에서 이런 법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네. 잘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끝으로 요거와 관련해서 끝으로 주로 노동인권 강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지금 우리 나눈 얘기 이외에 혹시 뭐 빠진 게 있을까 싶어서 예. 어떤 내용들을 강의를 하나요? 그 각 9개 대학 지금 올해 진행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제가 보니까 네. 그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네. 그 어떤 노동 인권에 대한 이해 법 그리고 꼭 그 노동자의 권리만을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네.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네. 그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네. 뭐 경쟁과 평등은 뭔지 아, 예. 또 노동교육의 필요성, 노동자에 대한 이해, 네. 한국 경제와 노동자 권리 뭐 이런 예, 예. 것들에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봐서 네. 이 강좌를 듣는 학생들은 네. 상당히 폭이 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이제 자신의 예. 어떤 그 학문의 깊이를 자기가 이제 전공하는 건 깊이가 있겠지만 네. 세상을 사는 건 그 깊이만 있는 학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예, 예. 사회를 사는데 이렇게 폭넓은 이런 내용들로 네.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강좌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지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끝으로 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대학생들이나 어느 대학의 교수님들 지금은 경기도에 국한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고서 우리 대학에는 그런 강좌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학에도 이런 걸 개설해 주세요라고 학생들도 요구할 수 있겠네요. 학교에다가 학교나 도나 이런 데다가 그리고 교수님들이 보면 뭐 당연히 우리 대학에 저런 강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학내에 무슨 결제 라인을 거쳐서 그런 강좌를 개설하도록 요청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을 따내면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분들께 이 시청자분들께 이 일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하는 말씀 한 말씀. 예. 우선은 그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의 이제 수고가 있어야 이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교수님이 나서서 교양 과목으로 개설하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또 학생들을 모집해줘야 되고 또 교육 프로그램도 짜주시고 하는 이런 정도의 수고가 네.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제 그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대학에서 또 승인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외부에서 돈을 준다 하더라도 네, 네. 대학 내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사실 들어가지 못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접촉한 몇몇 대학에서는 노동이 붙어 있는 것이 이 강좌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직도 거부감이 있다. 이런 말씀들도 사실 학교 측에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설득하고 하는 것도 사실 제가 그 학교의 그 높은 분들을 다 만날 수는 없어서 학교에서 이제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학교하고 협의를 잘해서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생들도 사실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목이 개설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각 대학에 다 경기도에서 공문을 다 보내드렸어요. 해마다 이 응모하는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또 이달 8월 20일 날 워크숍 하는데도 오시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다 공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에 그 공문을 접수하는 뭐 접수처가 교무처 어디 이런 총무처나 이런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에 학생회가 조직돼 있다라면은 거기가 대표로 해서 그 경기도에서 온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 그 개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요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예, 그 이재명 지사님이 어쨌든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이상무 위원장님이 평생 노동운동 해온 것 중에 둘 중에 하나, 가장 보람 있었던 일 둘 중에 하나로 이런 경기도와 이런 거를 맺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굉장히 큰 사업을 진행해주고 계신데 나중에 대통령 얘기 나오는데 대통령 되면 노동부 장관감이에요. 그거 하실 분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예. 그래요. 저 이상무 위원장님 그 뵙기 오랜만에 뵙는데 그 오랜만에 뵌 김에 다른 꼭지 한 꼭지 더 촬영 한번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그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학특위위원장으로서 경기도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대학의 노동인권 강좌를 개설하도록 뛰고 다니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상무 특위위원장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